하늘길이 놓인 산과 휘감아 도는 강. 굽이굽이 강줄기를 따라왔더니 눈길 닿는 곳마다 마음이 머뭅니다. 제가 왜 우리 집 마당에 나무를 안 심었냐면은 이 풍경이 그냥 제 정원이에요. 앞산이 내 정원이고 앞에 강물이 제 연못이고 이게 너무 좋아요. 겨울이면 하얀 설원과 겹겹 능선이 파도치는 장관이 펼쳐지는 곳. 거기에 자연에서 태어난 빛깔까지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선 일상도 예술이 되고 삶도 자연이 될 것 같죠? 산등성이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의 마당은 늘 햇살을 받은 고운 빛으로 물들어 있죠. 이 집의 안주인 은영 씨는 하얀 천에다 자연의 색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건 양파 껍질이에요.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이제 양파를 많이 쓰잖아요. 양파 껍질은 따로 모아두었어요, 평상시에. 그리고 이제 말린 것을 이렇게 염색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어제 지금 밤에 미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출을 해서 걸러서 그 염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그 보였던 노그우드예요. 보시면 요 껍질 있죠. 이거. 이 노그우드 펠릿이에요. 목재 펠릿을 말린 거를 이렇게 추출하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러나야 색소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우러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끓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걸리죠. 자연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빛깔이 담겨 있죠. 그 빛깔을 찾아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은영 씨가 하는 천연 염색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색. 오직 자연이 빚어내는 색으로만 얻을 수 있는 빛깔. 그건 자연이 주는 선물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선 스스로 자연이 돼야겠죠. 아, 너무 잘 나왔네, 떡색이. 백설아, 예쁘지? 날이 추운데도 색이 잘 나왔어요. 제가 그 도시에 살면서 의상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단을 만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손이 많이 갈라지고 건조해지면서 하얗게 뜨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염색이 만약에 화학이 아닌 천연 염색이었으면 내 손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기촌에서 천연 염색을 접하면서 아, 이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연 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에 스며들어 그 빛이 짙어져가는 동안 인생도 제 색을 찾아갔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취미 삼아 했던 건데 시골에 산다는 게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고 온 날 많은 게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간 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전에도 나가게 되고 또 상도 받게 되고 우연찮게 그러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은영 씨가 공모전에 도전한 건 목표를 갖는 게 어떻겠냐는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무리 생각해도 공모전은 다른 사람의 자리 같았죠. 그런데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용기를 냈고 당당하게 큰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색이 너무 잘 나왔다.
날이 추운데도. 햇빛 받으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쁘지 않냐? 노란이. 제가 원래 시골 태생이에요. 그러면서 도시 생활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게 되고 아이가 정착을 하게 된다면 시골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의 품에 머무는 삶이 참 행복이라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시골에 산다는 게 사실 감당이 안 됐어요.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고개 넘어서 지금 저쪽에 보면 고개 넘어가 있거든요. 그쪽에 오는데 이 섬진강에 펼쳐진 이 바위와 이 물과 이런 산, 이것들 사실 처음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전원 생활을 꿈꿔오다가 이곳 섬진강 줄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그 공부를 좀 했죠. 시골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는 과정에 이제 집도 지게 되고 땅도 사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머무는 곳. 그 아름다움에 반해 부부는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방식을 따라가며 3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건축가가 아니어서 집을 질 줄 몰랐는데, 내 몸에 건강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엄청 검색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게 이제 동기가 되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제품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이 나무하고 흙하고 숯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만 가지고 집을 지었던 것이 현재 집이죠.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병린 씨에게 귀촌 그리고 건강한 집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힘을 들지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보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짓지 못하니까 업자들한테 집을 맡기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집이 안 지어져요. 이거는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집을 짓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거죠. 그 즐거움이 쭉 이어지길 바라며 남은 돌로 탑도 하나 세웠죠. 척박한 땅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은 건강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집을 편하게 짓기 위해서 철로 집을 많이 짓거든요. 철골, 판넬집. 이런 집들은 외부하고 집이 소통을 못해요. 공기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다 갇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비닐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을 쉬는 집들은 수분을 머금었다 품었다 해주고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요. 또 항균 작용도 하고. 그래서 자연 재료로 집을 지어야만이 건강에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짓는 사이 아내는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거기엔 배울 게 많았죠. 그때부터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 그 삶은 자연을 닮아가는 거였고 부부는 지금 자연의 색으로 인생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취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오로지 뭐 주변에 보이는 것이 자연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한국적인 정서, 이국적인 풍경 이런 것들이 자식에 와 닿아가지고 여기 온 이후로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오로지 여기서 사시사철 지내게 되더라고요. 자연의 품 안에서 부부는 그 빛깔에 신압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병린 씨, 앞치마가 제법 잘 어울리는데 지금 뭐 하세요? 오늘 만드는 빵이 깜빵이라는 빵인데,
옛날에 장발장이 배고파갖고 훔쳐 먹은 빵이 있는데 그게 이 깜빵이라는 빵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먹어보고 알았어요. 이 안에서 집도 직접 지었다더니 빵도 직접 만든다고요? 바게트 같이 길게 구워야 돼. 나 혼자만 바빠. 나 혼자 빵을 구우면 혼자 막 바쁘게 해. 법인데 바쁘다는 말이 어쩐지 즐겁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하는 법에 제가 빵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김제까지 가서 막 빵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순창에 계시다는 걸 알고 제가 찾아뵙고 빵을 배웠어요. 길게 만든 빵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빵 만들기에 진심인 것 같죠? 방법이 있으면 내가 요즘 제가 선생님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응. 제자가 선생님보다 잘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꼭 이런 데다 써야 쓰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 느끼고 있다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괜히 그 에? 경쟁심을 혹시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빵을 직접 만들어 먹는 로망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왜 중간에 그만두냐면 빵 구울 조건이 안 돼서 그만두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 조건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오븐 뭐 믹서기 이걸 이 자체로 그 구비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딱 볼 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다 갖춘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해서 만들어 보고 또 배운 거에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방법을 본인만의 훨씬 더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그런 분이죠. 네, 아주 바람직한 분입니다. 잘 부풀어 올랐네요. 잘 부풀어 올라서 네, 빵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여기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잘 벌어지려면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넣어줘야 네, 되지. 그러면 훨씬 더 잘 벌어져요. 이렇게 빵에 관심을 갖고 직접 만들기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한 6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도 젊었을 때보다 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자꾸 내가 부드러운 음식 좀 해주라.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 많이 딱딱해요. 많이 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빵 같은 걸 만들 줄 모르다 보니까 그짝으로 이렇게 안 해줘.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실은 빵을 만든 거예요. 먹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빵이군요. 이제 빵 꺼내요. 네, 정말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와, 진짜 잘 구워졌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오호. 이렇게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건강빵이 완성됐습니다. 맛있어요. 어때요 빵? 아, 잘 나왔네요. 너무 잘 나왔죠. 아, 정말 잘 나왔네요, 오늘 빵 빵이. 봐봐. 우와. 야, 이렇게 이거 뭐 잘 벌어져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쁩니다, 진짜로. 색도 이쁘고. 이렇게 빵이 잘 나오면 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따가 음. 우리 저 바느질 하실 분들 오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시게. 웬 떡이냐 하겠네. 응? 집에서 완성도 높은 이런 빵을 구워주면 뭐 바느질 그냥 나는 그냥 이불 몇채 하겠다. 제과점에서 판빵보다 더 좋다. 비교를 하지 마세요. 음. 비교가 불가합니다. 맛있게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빵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처음에는 내가 만든 빵을 이런 것도 빵이냐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자꾸 구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잘 구워지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씩 먹더라고요. 아유, 처음에는 좀 맛이 없었어요. 딱딱해, 너무 딱딱해가지고. 근데 뭐 제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준비한 거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밥처럼 샐러드나 뭐 채소 이런 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밥이다 생각하고 먹으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빵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은영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먹거리 준비에 부부의 분업이 확실한 것 같죠? 이제 빵하고 같이 먹을 샐러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바느질 같이 회원님들하고 바느질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 오셔요. 바느질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 힘이 돼주는 이웃이 되고 좋은 언니 동생이 됐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취향도 제각각이지만 귀촌 선후배로 정보도 나누고 인생 선후배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풀어놓다 보니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됐죠. 이거 봐봐봐. 얼마나 이뻐요? 그니까. 근데 자기 거 보기엔 진짜 너무 예쁘다. 아, 그리고 이게 즐겁잖아. 이거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곁을 내주기가 쉽지 않죠. 특히 귀촌한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 곁을 내주길 꺼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인생의 재미가 늘어갑니다. 2016년도에 제가 귀촌을 했는데요.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갈 곳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주에 귀촌하기 전부터 했던 그런 바느질, 의상실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천연염색과도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재봉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기계를 다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내는 게 손바느질이었는데 이 손바느질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바느질뿐만 아니라 또 자수, 뭐 다른 또 분야에 계신 분들도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은 날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으로 만드는 달콤한 인생. 거기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좋은 사람들까지 곁에 있어 인생의 향기도 묻어납니다. 그렇게 한참 바느질 삼매경에 빠졌다가 출출해지고 나서야 자리를 옮겨 둘러앉습니다. 직접 만든 빵과 감자 스프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건강한 맛이 다 모인 한 상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죠. 같은 방법으로 삶의 재미를 누리고 있어서일까요?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주 모이면 좋은데 시골이라는 것이 원래 농사도 짓고 또 하는 일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모이지를 사실은 못해요. 그런데 겨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일이 여름처럼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 나눠 먹으면 참 좋죠. 시골에 왔을 때 그 낯설음 그리고 도시 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려고 왔었는데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어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지인들의 소개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게 되니까 그 삶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의 삶은 느긋할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죠. 그런데 강아지 백설이만큼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병린 씨는 다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난로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 난로는 제가 특허까지 받은 개발된 난로인데 어떻게 보면 제 수입원이죠. 제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어요. 근데 이 난로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은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새로 공유하자 해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게 되고 조금씩 마진을 붙여서 이제 판매하게 됐는데 근데 시골집이 대체적으로 추워요. 그러면 그런 집에 난방이 제대로 이렇게 안 돼요. 시골에 살지 않았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살면서 몸소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고쳐나간 결과였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자기가 필요하면 다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은 또 돈도 벌 수 있는, 요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병린 씨는 원래 기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난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시작은 한번 해보자는 결심이었고요. 과정은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죠. 솔직히 이런 성과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시에서 살았을 때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약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근데 그날에서 뚜렷한 변명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아픈 증상은 없는데 몸이 여러 가지로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자연적인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자연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몸을 막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 자연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힐링이더라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보이는 꽃한 송이를 보더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풀한 보면서 눈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오는 이런 이 생명력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내 몸을 고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치유가 됐고, 밤새 내린 눈으로 설국이 펼쳐졌습니다. 아, 너무 많이 왔다. 이리 와. 백자리에 내려가 볼래? 밑은 그래도 안 얼어가지고 다니는 데는 지장 없겠는데? 고즈넉한 하늘 아래 내려앉은 눈꽃 세상. 사방이 눈이 시리도록 흰빛으로 덮였습니다. 섬진강, 할아버지 집, 할아버지 집이지? TV지. 섬진강. 할아버지 집. 그리고 밤사이 온 건 흰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출장을 가는 아들 부부가 손녀를 데리고 왔죠. 여기 온 후로는 평소에도 자주 며칠씩 있다 갔는데, 이번에는 꽤 긴 외국 생활에 부부가 손녀를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백설이,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녀. 덕분에 며칠 웃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집을 벗어나지 않는 병린 씨가 오늘은 눈까지 내린 산길을 달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다 왔어요, 저지. 터인다. 여기. 야, 들어와. 이리 와. 왜 거기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또 만났네. 1년 전 병린 씨는 이웃마을 노인회관에 난로 설치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관을 증축하면서 난로를 분리했고, 설치를 할 줄 몰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달려왔죠. 할아버지의 일이 끝날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는 손녀는 할머니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작년에 쓰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구만.
난로가 이제 다 설치됐으니까요. 이제 불을 제가 한번 지필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잊지 마시고 이 공기구멍에다가 이걸 이렇게 토치를 대주시면 불이 붙어요. 예, 딴 데다 하면 안 돼. 설치를 마친 뒤 내친 김에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는 사용법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예, 좀 있으면 불이 내려올 거예요. 시골에 애기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렇죠. 특별히 도와준 건 없어요. 그렇지, 바로 예. 그렇게 가족처럼. 그냥 허다면 네 아까를 끄고 가면 뒤에라도 슬며시 밀어주고 그런 거지 뭐 딴 거 막 뭐 도와주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시골에서 살 수가 있고요. 시골에 따뜻한 와서 시골 인심 자기가 마음 조금만 내어줘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죠. 제가 이제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이다 보니까 귀촌 하신 분들이 각 마을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시고 있는 건지, 또 마을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또 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어렵지 않게 귀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자 하는 일입니다. 귀촌은 도시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이죠. 자연은 지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부부는 자연의 품에 안겨들면서 많은 걸 채우게 됐고 이제는 그걸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이 세상과 앞으로 더 많은 걸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도시에 만약에 살았다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유롭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도시는 그 아파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눈 떠서 밖에 나오면 이제 마당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히 이제 건강해진 남편을 보면서 새로운 삶이 희망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던 풍경이 내 삶의 배경이 됐을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자연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자연의 빛깔에 스며들었습니다.